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해서 오늘 이제 파트를 두 개로 나누는 거야. 하나는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다른 하나는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두 가지 이제 먼저 동시에 살펴볼 때, 지각은 암석으로 되어 있고 암석은 광물로 되어 있다. 이런 것까지는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지각이라고 하는 애가 암석으로 되어 있고,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들은 암석으로 되어 있고, 암석이라고 하는 것들은 광물로 되어 있는데, 광물이라는 애들은 원소로 되어 있다. 뭐 이런 거 본 적 있지 않아? 그치? 자, 뭐 포함 관계가 뭐 이렇게 갑자기 수학이 나오지, 그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광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요 광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냐면 주로 SI라고 하는 요 규소라고 하는 애랑 그 다음에 O라고 하는 요 산소, 요 두 종류 원소로 되어 있어, 주로.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규소하고 산소하고 결합한 광물이다. 그래서 규산염 광물이라고 합니다. 규산염 광물. 그래서 이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 게 암석을 이루고 있는 광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암광물이라고 아마 배웠을 거야, 중학교 때. 조암광물. 그래서 구성하고 있는 원소를 보게 되면은 거기는 이제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예요.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보면은 산소, 그 다음에 규소,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리고 철, 그리고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해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었지. 그 제일 앞에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명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생명체. 요 위에 있는 거는 지각이에요. 생명체는 어떻게 되어 있어? 우리 물과 무기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등의 유기물로 되어 있어. 얘는 유기물. 그래서 이 유기물의 주성분을 또 살펴보니까 이 유기물의 주성분도 얘도 주로 뭐로? 탄소로 되어 있어. C라고 하는 탄소. 그 다음에 O라고 하는 산소. 여기에는 하나만 더 추가해서 H라고 하는 수소. 이렇게 되어 있지.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세 가지를 구성하고 있는 공통 원소다라고 하면 CHO가 됐고, 단백질 같은 경우는 거기에 N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나 둘 다 보게 되면은 제일 많은 원소가 어쨌든 뭐가 될 거야? 산소가 제일 많아. 산소가. 여기도 산소가 제일 많아.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양 했었지, 그치? 누가 제일 많았어? 산소. 그 다음에 탄소, 그리고 수소, 그리고 질소, 땡땡땡땡땡 이렇게 됐지, 그치? 그러니까 산소가 일단 제일 많은데 두 번째로 많은 애를 보게 되면은 요 녀석, 규소, 얘는 탄소.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다. 탄소가 주기율표상에 여기에 있으면 규소는 그거 바로 아래에 있어. 그러면서 여기 위에다가 14라는 숫자를 써줬었어.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였지? 14족이라고 하는 거였지. 그치? 이 14족의 의미는 뭐예요? 14번째 세로줄에 있으면서 얘네들의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리고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게 몇 개 있다? 4개 있다. 이렇게 됐지, 그치? 그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4개가 있기 때문에 화학결합을 최대 몇 개까지 할 수 있어? 공유결합을 4개까지 할 수 있어요. 4개까지. 그래서 지각과 생명체에 공통으로 많은 원소를 살펴보면 산소, 그 다음에 규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산소가 탄소나 수소, 규소 등과 같은 다른 원소와 쉽게 결합해서 다양한 물질을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결합을 할 때 결합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 우리 두 가지 배웠잖아.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 중에서. 무슨 결합한다? 공유결합을 한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결합의 규칙성 볼게요.
규산염 광물이라. 규산염 광물 요거.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규산염 사면체를 기본 골격으로 하여 여러 원소들이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만들어진 광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 규산염 광물의 가장 기본 단위, 요거의 기본 단위인 규산염 사면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규소 하나에다가 4개의 산소 원자가 결합하고 있어. 우리 규소 같은 경우에는 탄소랑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결합하는 것도 탄소랑 비슷하게 결합을 하겠지. 탄소가 무슨 결합했었지? 공유 결합했었잖아. 그래서 산소하고 규소하고 공유 결합을 하는데 이때 SI라고 하는 규소가 정 가운데에 있어. 정 가운데에 원자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야. 그러면 O라고 하는 애가 여기에 이렇게 하나가 붙어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하나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입체적으로 볼게요.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O가 하나가 이렇게 결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O가 이렇게 하나가 결합하고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결합하고 있는 모습을 선으로 딱 연결해 보면 여기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연결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도 뭐야? 삼각형. 여기도 삼각형. 뒷면도 삼각형. 아랫면도 삼각형.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그러니까 면 4개로 만들어진 사면체가 만들어져. 사면체. 그리고 얘네들의 결합의 종류는 공유 결합입니다. 근데 이때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결합하고 있을 때 요 SI라고 하는 애는 전자를 4개 잃어버린 4+ 상태라는 거야. 그 다음에 각각의 산소들은 전자를 다 2개씩 얻은 2개씩 얻은 E- 상태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전체들 다 더해보면은 전체 총 얼마의 전하가 나오겠어? 플러스는 4인데 마이너스는 총 8이지. 그래서 4-의 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규산염 사면체라고 하는 요 녀석은 전체적으로는 얼마의 4-의 전하를 띠고 있는 음이온이야. 얘는 공유 결합을 해서 만드는데 음이온이 되어 있는 상태야. 그러면 이런 음이온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여기에 뭐가 붙을 수 있어? 양이온이 달라붙을 수 있겠다. 그치? 왜? 마이너스 띄고 있으니까 플러스 띄고 있는 애가 달라붙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뭔가의 물질, 결합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죠? 자, 요렇게 만들어지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규산염 광물의 결합 방식 보시면 음전하를 띠는 규산염 사면체가 양이온과 결합 있지요. 요렇게 해서 광물을 만들거나 또는 규산염 사면체가 또 다른 규산염 사면체랑 요 산소를 나눠 쓰는 거야. 즉 산소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물이 만들어져.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중성이 되는데 첫 번째로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독립형 구조라는 게 있어. 이 독립형 구조라는 거는 말 그대로 독립은 혼자 사는 거잖아요. 그지? 요 사면체 혼자 사는 거야. 규산염 사면체가 있으면 요 규산염 사면체 4-지? 요거 하나에 양이온이 붙는 거야. 양이온이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 2+나 또는 뭐 Fe 이거 철이죠? 2+, 뭐 또는 뭐 Ca 2+, 또는 뭐 Na+ 등등등등등과 같은 여러 어떤 양이온들이 있지. 그런 애들이 붙어버릴 수 있어. 그러면 그게 하나의 뭐가 만들어지는 거다? 광물이 만들어지는 거다. 요 광물을 뭐라고 불러요? 독립형 구조라고 하고, 대표적인 독립형 구조를 띠고 있는 광물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감람석이라고 하네요. 감람석. 그래서 감람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결합하고 있냐면 이렇게 결합하고 있어요. 이렇게.
칼슘이나 나트륨이 아니라 이렇게 마그네슘이나 철과 같은 이런 애들이 결합하고 있어. 자, 이런 식으로 결합하고 있어. 우리 마그네슘이랑 철 이런 애들 보면은 금속이잖아, 그치? 금속인데 얘는 약간 은백색의 광택을 띠고 있는 물질이지, 그치? 근데 얘는 약간 시커먼 색깔이에요. 금속이야. 시커먼 색깔의 금속. 그래서 요 감람석이라는 거는 약간 어두운 색깔을 띠는 광물이에요. 어두운 색깔을 띠는 광물이야. 그러면 이때 요 감람석을 가지고 뭐 암석을 만들면 감람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첫 번째 독립형 구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사슬 구조라고. 단사슬 구조.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야? 사슬이 하나 있는 그런 구조다. 이런 게 되겠지, 그지? 사슬이 하나 있는 구조다. 그러면은 요 사슬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사슬이 사면체가 산소를 공유하면서 사슬이 만들어져. 사슬은 그냥 하나에 쭉 길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지? 근데 요거를 보려면 요 사면체라고 하는 애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 어떻게 바라보냐면 요거 지금 그려놓기는 산소끼리 다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려놨지, 그치? 근데 실제로는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겠지, 그치? 그래서 그 붙어 있는 모습을 그려볼게. 밑에는 몇 개? 산소가 3개지. 밑에 산소를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 하나 그리고 그 다음 여기다 하나 더 그리고 어디다 그려야 돼? 이쪽에 가운데 낑겨있게 이렇게 하나 더 그리면 되지, 이렇게. 그죠? 밑에는 산소 3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 그 다음에 그거의 위에 규소가 여기 얹어져 있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리고 그 위에 산소가 하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산소만 4개를 그리면 1개, 2개, 3개에다가 여기 위에 산소를 하나만 더 이렇게 얹어주면은 요게 규산염 사면체를 어디에서 바라본 방향?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방향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산소를 공유한다 그랬잖아. 어떻게 공유하냐면 여기 오른쪽 끝에 있는 요 녀석 하나만 볼게요. 요 녀석 하나만. 요 녀석 하나 색칠해놓고 요 녀석을 이제 공유하는 거야. 또 다른 사면체가. 그러니까 다르게 보면은 뭐냐? 또 다른 사면체를 하나 더 그릴 거야. 또 다른 사면체를 하나 더 그릴 건데 요 녀석은 중복으로 들어가게 그린다는 거야. 자, 요거 옆에다가 산소를 하나 그려볼게. 그 다음에 요거 아래에다가 산소를 하나 그려볼게.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산소를 하나를 더 얹어볼게. 자, 이렇게 얹어놓으면 어떻게 돼? 여기서 요거 3개만 빼놓고 보면 요거 사면체 하나지. 근데 반대로 이렇게 3개 빼놓고 보면 요것도 사면체 하나지. 사면체 총 몇 개가? 2개가 하나의 산소를 나눠 쓰고 있지.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공유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거 옆에 또 다른 사면체가 올 수 있겠다. 맞아요? 또 왔어. 이렇게 또 왔어.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산소가 또 하나 얹어져서 이렇게 왔어. 그 다음에 또 왔어. 여기 옆에. 그럼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와가지고 사면체가 엇갈린 방향으로 이렇게 자꾸 오는 거야. 그럼 여기에 또 하나가 와. 그러면은 여기에 산소가 이렇게 올라와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그립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산소 하나 더 그려주고 여기 위에다가 하나 더 얹어주는 거야.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자, 이쪽에 밑에 있는 거 3개만 연결해가지고 삼각형을 하나 그려볼게. 삼각형. 그러면은 여기도 어떻게 삼각형 이렇게 되지. 그 다음 여기도 삼각형. 그 다음 여기도 삼각형. 그 다음 여기도 삼각형. 이렇게 그려지지. 맞아요? 사면체가 어떻게 돼? 방향이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하면서 쭉 한 줄로 연결되지. 이때 공유된 산소를 노란색으로 칠해보면 얘 공유됐지. 그 다음에 또 요거도 공유됐죠. 그리고 또 요 녀석도 공유됐고 요 녀석도 공유됐고. 맞아요? 그러면 더 가면 얘도 공유되어 있는 상태겠네. 그지?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야. 됐어요? 이렇게 쭉 연결돼서 가늘고 기다란 하나의 사슬처럼, 하나의 선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단사슬 구조예요. 단사슬 구조. 이 단사슬 구조의 대표적인 광물이 뭐냐면 우리 나와 있죠? 휘석이야. 휘석. 그러면 여기서 다시 돌아서 요거 잘 봐봐.
얘는 산소 4개가 다 공유되지 않고 규소랑만 결합하고 있지.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다 띄고 있는 상태였어. 그래서 그거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이 독립형 구조는 4-의 요런 것들이 붙어버리는 거였지. 근데 이번에는 요 산소 총 4개 중에서 하나는 공유됐어. 사라져버렸어. 그러면은 플러스는 얼마야? 4죠. 마이너스는 얼마야? 6이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얼마나 남아? 2 남지. 그럼 아직도 음이온이네? 맞아요? 아직도 음이온이니까 여기에 달라붙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보세요. 규산염 4면체가 양쪽의 산소를 공유하여 단일한 사슬 형태로 결합한 한 줄의 직선형으로 되어 있는 걸 가지고 휘석이라 그러고, 요 휘석도 또한 어두운 색깔을 띠는 광물이에요. 어두운 색깔을 띠는 광물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줄 나왔으니까 몇 줄? 2줄. 한 줄 나왔으니까 2줄. 2줄이면 뭐야? 복사슬 구조라 그래. 복사슬 구조. 자, 이제는 요 그림에서 요거 삼각형만 이렇게 위아래로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걸로 그려볼게. 자, 여기에 삼각형이 위로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럼 그 반대편에는 아래로 이렇게 있겠지. 그 다음에 위로 하나 있을 거고, 아래로 이렇게 하나 있을 거고. 그럼 여기 각각의 꼭지점에는 전부 다 뭐가 있는 거야? 산소들이 다 있는 거지? 그지? 자, 여기 한 2개만 더 그릴게요. 여기다가 하나만 더 이렇게 해가지고 땡땡땡땡땡 이렇게 돼 있어. 그치? 자, 이러한 상태에 각각의 꼭지점엔 누가 있다고? 다 산소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다른 색깔로 해볼까? 여기에 이렇게 생긴 삼각형, 거꾸로 된 삼각형, 또다시 거꾸로 된 삼각형, 위로 삼각형, 아래로 삼각형, 위로 삼각형, 요게 사슬이 몇 개? 1개, 2개 이렇게. 그럼 이번에는 자 봐봐. 원래는 여기 산소만 공유했었지. 그 다음 얘도 원래 여기 산소만 공유했었지. 근데 이제는 여기 산소도 공유하고 있지. 산소 간의 공유 개수가 더 어떻게 됐어? 늘어났지. 산소에 공유되는 개수가 더 늘어났죠. 결합이 굉장히 어떻게 됐을까? 더 단단하게 붙어버렸겠지. 맞아요? 자, 이렇게 2줄로 되어 있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뭐라고 한다? 복사슬 구조. 그럼 이 복사슬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광물 각섬석이라고 얘기해. 각섬석이라고 그래. 각섬석. 이 녀석도 살짝 어두운 색깔을 띱니다. 어두운 색깔.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자, 2줄이나 뭐 3줄이나 4줄이나 뭐 다 똑같아. 그 줄들이 많아지면 수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고 이렇게 얘기하지. 그치? 얘는 면 형태로 되어 있는 거야 이번에. 그러니까 조금만 그려볼게. 네 번째는 이제 판상구조라고 그래. 판상구조. 한 판 한 판 한 판 한 판에서 면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림 그리면은 여기 흰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 줄이 대충 이렇게 한 5개만 할게요. 4개, 하나, 둘, 셋, 4개, 5개. 이렇게 한 판이 있어. 그 밑에 이렇게 또 이렇게 붙어 있는 애가 있겠지. 뭐 이렇게 또 붙어 있을 거야. 이렇게. 자, 여기까지만 딱 해놨어. 이렇게 되면은 몇 줄이야? 한 줄, 2줄이지. 근데 거기 밑에 또 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 몇 줄? 3줄이지. 그치? 근데 거기 또 오는 거야. 그러면서 아래로도 쭉, 옆으로도 쭉 이렇게 한 판 한 판씩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우리 책에 그림 잘 나와 있지, 그지? 저게 그냥 쭉 연결되어 있는 거야. 쭉 연결되어 있는 거. 자, 이러한 형태의 판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광물이요, 흑운모라고 하네요. 흑운모. 이름부터 들어보면은 무슨 색? 흑색, 어두운 색. 기억하려나 모르겠네. 흑운모 긁어버리면 무슨 색깔이 나와?
저기요? 님들아? 어디다 긁어? 조흔판이라고 기억나지 않아? 조흔판에다 막 긁어보면 어때? 흰색이 나오지, 하얀색. 1학년 때 공부 안 했구나. 들켰어. 중학교 1학년 때 공부 안 한 거 들켰어.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데. 자, 판상구조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봐봐. 여기에 산소 공유된 개수를 보게 되면은 지금 요거 삼각형 하나가 규산염 삼연체 하나잖아, 그치? 그러면은 요 삼연체 하나를 봐봐봐. 지금 산소 몇 개 공유하고 있어? 하나, 둘, 세 개 공유하고 있지. 여기도 보게 되면은 요 삼연체 하나, 뭐 여기든 여기든 어디든 간에 삼연체 하나가 있으면 산소를 하나, 둘, 세 개 공유하고 있지. 근데 얘랑 얘랑의 차이점은 딱 두 줄만 있는 거다 보니까 이 삼각형은 하나, 둘만 공유하고 있고 요거 공유 안 하고 있지. 그치? 근데 얘는 쭉 연결되고 쭉 연결되는 거니까 모든 규산염 삼연체가 산소 3개씩 다 공유하고 있지. 아직 하나 남았지. 그 하나 남은 것까지 공유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제 더 이상 공유할 산소가 없겠지? 근데 그 나머지 하나의 산소 어디에 있어? 요거 삼각형이 지금 밑바닥에 있는 삼각형, 밑바닥에 있는 삼각형 이거잖아. 어디에 있지? 위에 있지. 맞아요? 여기 각각의 위에 여기에 산소가 하나 있고 여기에 산소가 하나 있고 여기 산소 하나, 여기 산소 하나, 여기 산소 하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산소 튀어나온 거가 있으면 또 다른 산소 튀어나온 애가 있겠지. 걔네들이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면과 면이 합쳐져 버리겠지. 그래서 이건 나도 그림 못 그려. 저거 그릴 수 있니? 한번 그려볼래? 난 못 그리겠어. 그래서 나는 일찌감치 포기했어. 그냥 말로 얘기할게. 판과 판이 여러 겹이 붙어 있는 그러한 구조. 망상구조라. 망상구조. 그러면은 망상구조는 특징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할까? 모든 산소를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모든 산소를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광물은요, 석영하고 장석이라는 애들이야. 얘네도 들어봤지? 석영, 장석. 그 중에서 요 석영이랑 장석 중에서 장석이라고 하는 애는 우리 암석을 이루고 있는 조암 광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질이었어. 조암 광물의 대부분. 장석이. 조암 광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색깔로 보게 되면은 석영 같은 경우에는 약간 투명한 흰색이라고 보면 돼. 투명한 흰색. 그 다음에 장석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라 해야 될까? 핑크빛? 약간 핑크색이 도는 흰색? 연핑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한 가지 그냥 얘기하자면 이 석영이라는 거에 다른 원소들이 막 들어가잖아? 그러면 얘 색깔이 바뀐다? 색깔이 막 바뀐다? 그래가지고 초록색으로 보일 수도 있고 시뻘건색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는 누런색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약간 파란빛으로도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 내가 뭘 얘기하는 거지? 보석들 얘기하는 거야. 보석. 파란빛 아쿠아마린, 노란빛 토파즈, 빨간빛 루비, 초록빛 에메랄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얘는 굉장히 투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가면서 그 투명한데 색깔이 나타나면서 광채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비싸지. 그 캐러 가야 되는데. 그치? 망상구조인데 모든 산소를 공유하고 있으면서 결합이 아주 단단하고 치밀해요. 그래서 요 녀석들 이런 말을 써줄게. 풍화와 침식이라고 하는 거에 강하다. 풍화의 침식에 강하다. 그러면 이 강하다라는 뜻은 뭐예요? 풍화하고 침식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풍화하고 침식이 대체 뭔데? 풍화하고 침식. 침식부터 얘기하자면 침식은 깎여나가는 현상이에요. 깎여나가는 현상. 침식. 뭐 파도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깎여나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으로
쪼개지는 거라 해야 되나? 부서지는 거라 할까? 부서지는 거. 부수어진다. 부수어진다. 물리적으로 부수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풍화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침식의 일종 중에 하나예요. 물리적으로 얘도 부수어지는 거라든가 거기에 플러스 화학적으로 얘가 변형되는 거. 이거를 풍화 침식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굉장히 단단하고 치밀하기 때문에 변형이 잘 안 일어나. 그래서 보석도 보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냅둬도 계속해서 광채가 나고 반짝반짝거리는 거지, 그치?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규산염 광물의 결합 구조를 봤어. 규산염 삼연체들이 서로 결합하면서 더 복잡한 구조를 만드는데 독립형 구조, 단사슬 구조, 복사슬 구조, 판상 구조, 망상 구조 이렇게 보시고 독립형 구조는 규산염 삼연체 하나가 독립적으로 마그네슘이나 철 등의 양이온과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감람석이 대표적인 광물이 되겠고 단사슬 구조 한 줄로 연결된 거 그래서 대표적인 광물 휘석. 복사슬 구조는 두 줄로 연결된 거 각섬석이 대표적이고요. 판상 구조로 되어 있는 거 흑음모 한 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망상 구조 삼연체 모두 산소가 모두 다 공유해서 3차원적으로 결합한 거 석영하고 장석이 있다. 알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 다 외워줘야 돼. 독립형 구조, 그 다음에 단사슬 구조, 그 다음에 복사슬 구조, 판상 구조, 그리고 망상 구조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의 대표적인 광물들 뭐 감람석, 그 다음에 휘석, 각섬석, 흑음모, 석영, 장석 되죠? 이런 식으로 다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추가로 하나만 더 쓸게. 깨짐이나 쪼개짐. 깨짐이나 쪼개짐이 뭘까? 깨짐, 쪼개짐. 깨지는 거나 쪼개지는 거나 부셔지는 거거든? 부셔지는 건 부셔지는 건데 깨진다라고 일단 표현하는 거는 그냥 유리 같은 것들 얘기하면 돼. 유리? 유리가 깨질 때 모양이 어때? 규칙적으로 깨져? 아니면 불규칙적으로? 불규칙적으로 부서지지, 그치? 모양이 불규칙적으로 부셔지는 거. 모양이 불규칙하면 깨진다라고 그래. 그러면 모양이 규칙적이면 쪼개진다라 그래. 자, 그러면 이 깨짐이랑 쪼개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요거 생각하면 돼요. 공유 결합된 부분은 매우 강하다. 그러니까 그 결합이 끊어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죠? 그리고 그 공유 결합된 부분은 결합이 대부분 다 강하고 거의 비슷비슷하게 작용한다. 여기 한번 볼까? 독립형 구조라고 하는 거는 규산염 삼연체를 그냥 동그랗게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 동그랗게 그린 규산염 삼연체가 있으면 요거 하나가 그냥 암석일까? 그건 아닐 거야. 왜? 이 동그란 거 하나 눈에 보일까? 안 보이겠지. 매우 작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모이고 해서 감람석이라는 걸 만들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또 다른 얘랑 붙어 있을 거고 또 다른 얘랑 붙어 있을 거고 뭐 또 다른 얘랑 또 다른 얘랑 또 다른 얘랑 해가지고 막 붙어 있을 거야. 내가 얘를 잡아가지고 던졌어. 부딪히면 어떻게 돼? 부서지겠지. 부서지는데
여기가 부서질지, 여기가 부서질지, 여기가 부서질지, 여기가 부서질지 알 수 있어요? 모르지. 그럼 어떨 때는 여기가 부서지는데, 어떨 때는 여기가 부서지고, 어떨 때는 세 개가 다 부서지는데, 어떨 때는 두 개만 떨어져 나오고 이러겠지, 그치? 그럼 이거는 깨짐일까, 쪼개짐일까? 규칙성이 있어? 얘가 부서지는 게? 없지. 부서지는 거에 규칙성이 없지. 그럼 얘는 뭐야? 깨짐이야, 얘는 깨짐. 얘는 깨짐이야, 깨짐. 단사슬 구조 볼게. 단사슬 구조는 이렇게 삼각형이 역방향으로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요것들 전부 다 산소가 공유하고 있는 공유결합이지. 자, 그러면 이런 것들 이렇게 한 줄로 쭉 연결되어 있는 거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 그러면은 한 줄로 쭉 이렇게 붙어 있는 게 길다란 막대기 모양으로 그려볼게. 길다란 막대기 모양으로 단사슬 구조를 생긴 애가 이렇게 하나가 왔어. 그지? 그럼 그 옆에 또 다른 단사슬 구조 이렇게 와서 이제 지들끼리 붙어 있겠지? 꽉꽉꽉. 또 붙어 있어. 또 붙어 있어. 자, 내가 얘를 갖다가 던졌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부서질 때. 이렇게 부서질까? 안 부서져요. 이렇게는 안 부서져. 어떻게만 부서져? 이렇게만 부서져. 이렇게만 부서져. 맞니? 요것만 떡 떨어져 나와. 요것만 떡 떨어져 나와. 그러면 얘는 규칙성이 있어? 규칙성이 있죠. 줄줄이 떨어지잖아. 줄줄이. 맞아요? 줄줄이 떨어지잖아. 그럼 얘는 뭐야? 쪼개짐이야. 쪼개짐. 이게 됐죠? 여기까지? 복사술 구조는 어떨까? 요거 두 줄을 하나로 붙여버린 요러한 두꺼운 줄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두꺼운 줄. 그지? 두꺼운 줄이야. 두꺼운 줄 요거를 내가 잡아서 던졌어. 그럼 어떻게 돼? 이 줄이 끊어져? 안 끊어지지? 결합이 강하단 말이야. 상대적으로 약한 쪽이 부서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부서지거나 여기가 부서지거나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얘도 규칙성이 있나요? 규칙성 있지. 줄줄이 뜯어지지. 그러니까 얘도 뭐야? 쪼개짐. 그 다음에 판상 구조는 어떻게 될까? 판상은 이렇게 하나의 면이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요 면 하나가 보이는 걸까? 아니, 어떻게 되는 거야? 요 면 위에 또 다른 면이 이렇게 하나가 올라와 있는 거고, 또 다른 면이 또 올라오고, 또 다른 면이 또 올라오고, 또 다른 면이 또 올라오고, 또 다른 면이 올라오고 하는 요런 형태로 되어 있을 거야. 이해되죠? 이거를 내가 휙 던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 면 한 면씩 뜯어지겠지. 또는 뭐 여러 면이 같이 뜯어지는데 어쨌든 면이 뜯어질 거야.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봐. 이거 하나가 각각 판상 구조야. 판과 판이 이렇게 붙어 있는. 흙은 뭐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그럼 내가 강한 힘을 주잖아. 그럼 한 겹만 톡. 또 한 겹만 톡.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여기가 이렇게 쭉 찢어지는 게 아니라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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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죠? 그럼 얘도 규칙성이 있니? 규칙성이 있지. 한 면으로만 뜯어지는 거지. 그럼 얘는 뭐야? 쪼개짐.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 망상 구조는 어떻게 돼? 얘는 다 너무 강하지. 다 너무 강하지만 그래도 부서진다면 어디가 부서져? 몰라. 랜덤이지. 어디가 부서질지 모르지. 다 비슷하니까. 아까도 봤잖아. 여기는 강한데 요네 둘이 붙어있는 요 노란 줄 부분은 약하게 붙어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얘는 그냥 다 강하게 붙어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야. 대표적으로 그렇잖아. 집에 뭐 예를 들어서 토파즈 막 보석이 있어. 망치로 빵 하는 순간 어떻게 돼? 그냥 다 부서지면서 가루가 돼버리지. 그치? 그랬다간 큰일 나겠지? 그지? 아마 이건 등짝 맞는 정도로 끝나진 않을 거야. 그지? 그러니까 실험은 하지 말고. 얘네들은 완전히 그냥 산산조각 나버려. 불규칙하게. 이거를 깨짐이라고 하면 되겠지. 원래는 막 깨짐의 쪼개짐의 방향 이런 것도 봐야 되긴 하거든. 그래서 예전에 설명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 단사슬 구조는 줄줄이 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요게
각각이 한 줄 한 줄 한 줄이 한 줄이야.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이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야. 이렇게 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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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이런 식으로, 그치? 맞죠? 그럼 뜯어진다면 이렇게 뜯어질 수 있지, 그치? 맞아요? 이렇게 줄이 쫙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뜯어질 수 있지, 그치? 이렇게 두 줄이 있으면은 위로도 이렇게 뜯어질 수 있지. 그러니까 한 방향, 두 방향으로 뜯어질 수 있지. 맞아요? 그 다음에 얘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요거 두 개를 하나로 이렇게 붙여버리기만 하면 되잖아. 그럼 얘도 똑같이 이렇게 뜯어지고 이렇게 뜯어지지, 그치? 그래서 얘는 두 방향으로 쪼개짐이고 얘도 두 방향으로 쪼개짐인데 얘는 어때 아까? 또 한 번 할까? 방향이 어떤 거밖에 없어? 요거밖에 없지. 뭔가 재미 들린 것 같은데? 한 방향밖에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1조 순서대로 깨, 2조, 2조, 1조, 깨, 깨,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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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정리해서 쓰면은 독립형 구조 같은 경우에는 깨짐이야, 깨짐. 얘는 깨짐. 단사슬 같은 경우에는 뭐 두 방향으로 쪼개짐. 복사슬은 두 방향으로 쪼개짐. 판상 구조는 한 방향으로 쪼개짐. 망상 구조는 깨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지? 지금 막 이거 노래 부르면서 하면 막 깨, 쪼, 깨, 막 이렇게. 너무 이상하지? 하지 말자. 그래서 규산형 광물의 결합 규칙성을 단위가 되는 거, 그게 뭐다? 규산염 삼연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가 결합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이러하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들이 이렇게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는 일단 이 종이부터 좀 주울게. 신나서 했는데 다시 주워야 돼.